도전해 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난들 모르죠. 그때 김문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근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앞심 운전석에는 나이 60된 양반이 운전을 하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난 32살 때 내 나이가 무지장 많은 줄 알았거든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수가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끝머리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은 그런 결정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6명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왜 따라 나왔냐 그랬더니 살아도 죽고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할 수 없이 그래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을 주길래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뭘 하려고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가기로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다들 현명한 선택이래요. 그러니까 그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갈 때 여러 사람들이 잘 가라고 하는데 그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인사말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LA를 갔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왜 왔냐고 하길래 사업 구상하러 왔더니 세탁소 하는 사람은 나한테 세탁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거 싸게 팔 테니까. 그 다음에 식당 하는 사람은 뭐니 해도 식당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간 게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러고 이제 며칠 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니까 거기가 바이오밸리입니다. 거기가 바이오로 뭐고 제약사본 뭔가 하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이 안 필요한 거예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개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모으다 보니까 한 3달쯤 지나니까 내 호텔 벼른박에 전 세계 제약회사의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그 전까지는 약이라고는 아스피린밖에 몰랐었어요.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개발한 약의 종류는 400개 미만입니다. 기본 물질. 그러면 이 약의 원리가 뭔지, 임상해 보니까 부작용이 뭔지, 효능이 뭔지를 한 물질 가지고 반나절 이상 할 게 없어요. 내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 뒤에 할 얘기 중에 하나를 얘기할게요. 도전해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천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으면 나었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거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이제부터는 진짜 죽을 정상도 가는 거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0년에 하던 얘기를 전 세계 제약업계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한 지 딱 17년 지났어요.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 셀트리온 회사를 모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왜 충중살tum이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수저니 나무수저니, 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가 있더구만. 흙수저의 정의, 나무수저의 정의.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4년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 중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은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했던 케이스는,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